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폭염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어젠가요? 오늘인가? 서울시청 앞에 파라솔이 하나 생겨가지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파라솔이 뭔가 했더니요, 바로 1인 시위자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청서 앞에 마련한 파라솔이었습니다. 더운데 그늘 아래에서 1인 시위 하시라고 1인 시위자를 위한 파라솔을 설치해 놓은 거죠.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과 관계없을 때는 누구나 다 정의를 얘기하고 자유, 정의,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일이 되면은 180도로 달라지죠. 서울시 앞에 1인 시위를 하면요, 그냥 서울시와 무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서울시와 관계가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됐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올 때 혹은 손해를 입을 수 있을 때에도 역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품질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는 경제민주화니 온갖 복지니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전부 뒤집어버리는 같은 성씨의 모 정치인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라디오 비평 모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비평, 자,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극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원과 자기는 전혀 무관하다, 국정원으로부터 득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욕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였죠.
국정원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고 싶으면은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국정원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자기 자신이 연루됐느냐,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별 언급을 안 할 거고요. 국정원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로 기가 차다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대응인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이 박근혜 명백한 사실마저 부인하느냐는 사설로 통일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2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문제 등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태를 전형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등 명백한 사실마저 정면으로 부인했다. 국정원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공작 등을 펼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는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판도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이었냐는 문제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박 후보는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라는데 민주당은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 말 한마디 없다는 등 경찰 허위 발표를 선거 막바지 유세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박 후보의 이런 발언이 아직 귀에 생생한데도 선거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정말 기가 막힐 뿐이죠. 그렇게도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다라며 그렇게 선거에 써먹었던 바로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난 국정원으로부터 전혀 도움받은 바가 없다라는 정말로 유체 이탈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전면적인 유체 플러스 육체까지 몽땅 이탈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열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발언이었죠. 사설은 계속됩니다. 박 대통령의 인식구조가 이처럼 모든 것을 철저히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식이니 제대로 된 전국 해법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야권의 부정선거 공세에 대해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면서 사태의 본질을 회칠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정말 제대로 된 사설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 대선 불법 개입, 부정선거 획책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도 그들의 권리지만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인 겁니다. 그러한 것을 그냥 계속 입 닫고 있든지 껄끄러워 이거 뭐 아니라고 하기에도 이라고 하기에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때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주둥아리 닥치고 있는 게 상수인데 괜스레 나 아무도 안 입었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국가 지도자로서 금도를 어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마저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 공주니까 옆에서 조언하는 대로 했겠습니다만은 그 조언자들 대가리 수준 정말 알만해요. 참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정원 조직 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국정원의 셀프 개혁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잘못된 정신을 비호하면서 조직만 손대는 개혁이 어떤 개혁이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대통령이 진정 국정원 개혁의 뜻이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라는 엄청난 정치 개입 행위를 저지른 남재준 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정치 개입의 당사자에게 국정원 탈정치의 개혁을 맡긴 것부터 이미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갔음을 보여준다. 네.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고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심리 구조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 역시 실망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언은 야당 대표와의 회담 의제가 결국은 민생 법안 처리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담 형식도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거부한다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여야 영수회담의 묘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서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통큰 타개책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해법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박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을 맞아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인사난맥과 소통 부족이었다. 독선의 정치에서 벗어나 위임, 소통의 정치를 펼치라는 전문가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해 보란듯이 불통과 독선으로 대답했다. 박 대통령의 옹고집을 보며 쇠귀의 경읽기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예, 옹고집이 아니라 똥고집입니다. 똥고집.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똥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오히려 집권 초반 인사 난맥상 이명박이보다도 더 못한 인사 때는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그 이후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외교 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김정은 체제가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에게 항복하다시피 하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60% 안팎으로 나오는 국정 지지도가 아마 이러한 똥꼬집 자만의 배경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늘상 지적하다시피 여러분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가림막 봤죠? 가림막. 국정원 직원들 특히 여직원 김하영 씨 가림막을 펼쳐놓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루엣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국정조사를 청문회를 했습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바로 그 가림막 지지율에 불과한 거예요. 이명박이가 성공적으로 장악해 놓은 지상파 그리고 언론시장의 여전히 대주주인 조중동 수구 보수신문들의 박근혜 쉴드치기. 물론 자기들과 이념과 이상이 맞아서 쉴드를 쳐주는 박배 청가를 부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조중동, 매경 그리고 연합뉴스는 아니고 뉴스와이 이런 식의 종합편성 채널 혹은 뉴스 전문 채널들은 올해 하반기에 종편 뉴스 채널 제어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조중동 종편 특히 너무나 많은 실수를 연발해서 방송통신심의회의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종편 중에서 한두 개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기자들 용어로 빨아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배 청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의 사이에 있는 가림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그림자만 보게 하면서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착시가 오래가지 못해요.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곽병찬 한겨레신문 대기자가 쓴 물론 신문에는 안 나오고 인터넷에만 올라오는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문제는
님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너 문제다는 얘기예요. 설사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경찰이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한쪽의 낙선운동은 다른 한쪽의 당선운동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그대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의혹 수준을 넘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엔 모르는 척 무관한 척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기붕이나 내무장관에게 떠밀었다가 결국은 범람하는 민심의 노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이번 국정원 대선 공작은 그때와는 양과 질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혹은 불리한 짓을 했다는 그 성격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대의 참모들이 의심하듯이 퇴진운동의 빌미를 삼기 위한 업무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건 말건 결국은 한쪽의 낙선운동은 다른 한쪽의 당선운동이죠. 그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혹시라도 대통령 측에서 쫓겨날까 봐서 나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닉슨도 이명박 이승만도 그런 식으로 무관하다고 했다가 결국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신통체나 하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용서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계속 나가보세요.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허가윤의 뻔뻔한 거짓말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좋아 짜릿한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거야. I don't know 어떻게 해. 아이쿠야 난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대한민국 생활체육용품의 절대 강자 스타스포츠. 6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배드민턴 의류, 라켓, 가방 브랜드 아테미.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테슬라 운동화와 레저 및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언더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 1동의 트로트님, TROTTER 트로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남자 1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남자 1호? 요즘 유행하는 용어네요. 여자 1호, 남자 1호. 남자 1호이십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흡혈토끼님 무시무시한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여자 1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부부이신 것 같네요. 남자 1호와 여자 1호의 가입이었습니다. 남자 2호와 여자 2호의 가입은 없습니까?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광고 하나 가지고 2개 하겠습니다. 정화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인터넷 먹거리 쇼핑몰 엄마마음 건어물입니다. 엄마마음 건어물. 개별적으로 주문할 경우에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는 날짜에 배송을 해드리고요. 선물 세트 한 박스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된다고 합니다. 지금 추석맞이 건어물 선물 세트를 판매 중이고요. 1만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선물 세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건어물을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엄마마음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국민TV를 기부처로 선택하시면 구매 금액의 5%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엄마마음은 공정언론, 독립언론, 바른언론, 국민TV를 응원합니다. 검색창에서 엄마마음 건어물을 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적으세요. 061-244-1750 061-244-1750입니다. 사시려면 기왕이면 조합원의 마켓을 이용해 주세요.
또 있습니다. 폭스마켓 광고인데요. 조합원 유성진 님이 신청하신 인터넷 쇼핑몰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더운 여름철 시원한 통풍성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웰빙 황토 평상복을 12,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요. 폭스마켓에 오시면 유통단계 축소로 기존 가격보다 70% 이상 저렴하게 고급 에코 아웃도어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1566-5476 1566-5476 주소창에 폭스마켓.co.kr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광고니까 진실 여부는 직접 구매한 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왕 같은 값이라면 조합원들의 마켓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석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실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유감 칼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은 박근혜의 인기에 대한 비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칼럼입니다. 정치는 곧 언어다. 국민 가슴에 와닿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정치판에서의 승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이 선택해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말과 현실이 어긋나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계속 밀어붙이면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상대보다 우위에 선 것처럼 비치게 할 수도 있다. 주류 언론의 지원 사격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언어 선점을 통한 이미지 제고는 한층 수월해진다. 이 얘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타고난 정치인이다. 타고난 정치인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정치인이죠. 이런 점에서 자기 말 한마디 하면은 쫙쫙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빨아주는 이 빨아주다는 얘기는 언론 용어입니다. 아부해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언론들이 질벽에 깔려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현대에서의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TV, 방송 3사 완벽하게 장악해서 그나마 장악이 100% 안 되는 것은 상업방송인 SBS밖에 없어요. 공영방송 KBS와 MBC는 완벽하게 장악이 돼서 이건 박근혜에 대해서 비판은커녕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으로 불리한 기사마저도 실종되는 그런 훌륭한 언론 환경에서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신 정치인이겠습니까? 그 결과 일찍부터 자신을 어처구니가 없게도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죠. 실제로 믿을 만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뢰와 원칙이라는 언어를 선점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는 순간 다른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줏대없는 정치인으로 상대화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효과 없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수구 언론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만드는 것은 지상파, KBS, MBC와 같은 그야말로 친정부, 친박근혜 의용방송들이죠. 반대 여론에 밀려서 세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뒤집고 재원 부족으로 복지 공약이 빈 껍데기가 돼가는데도 박근혜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신뢰와 원칙이라는 언어를 선점해서 그것을 영속화시켜주는 그런 가림막 언론 덕분이죠. 친정부 언론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얼마 전부터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건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정상화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모두 비정상적인 그 무엇이 되고 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4대강이 모두 죽어있는 강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했던 것과 같다. 이제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만연된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개혁군주로 등극하려 할 것이다. 친정부 언론들은 이미 그런 추대 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따라서 정상화의 대상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상화 대상으로 선택한 부분과 배제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정치적 효과도 동시에 노린다. 정상화 대상으로 선택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분야가 남북관계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쪽에 양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실린 것인지는 몰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나 재벌 회장 구속 등도 잘못된 관행이 정상화돼가는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은 60% 안팎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참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이명박과 원세훈을 그리고 김영판을 구속한다면은 60% 인기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정작 정상화해야 할 핵심적인 분야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정보원의 비정상적인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대목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원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합니다. 늘 쓰는 수법이었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예,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게 괴벨서의 이론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을 박괴일서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계획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계획은 반드시 이뤄내겠대요. 전형적인 핵심 비켜가기입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여기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가 점점 거세게 일고 있지만 자신의 정통성 훼손이 두려워서인지 이것마저도 철저하게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눈 감고 가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도 감사원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오던 비정상적인 관행대로 입을 닫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자신은 비정상적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간다면 비정상의 정상화란 국정과제는 또 하나의 언어 유희로 전락할지 모른다. 네, 저는 말이죠. 이런 친정부적인 언론의 외면 속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감사원장,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인사를 내정했다가 양근 감사원장이 여기에 반발해서 외압 때문에 죽겠다고 이 인사를 남기고 사퇴하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는 그 무소불위 더불어서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이런 현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국가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혹은 혜련으로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패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무서워하니까 그 무서움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먹혀 들어감으로써 부패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선 공약에서 자기 친인척 비리를 건절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방안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는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카 비리 잠깐 나왔었죠. 그러나 주간지에서는 시사인 주간지에는 썼습니다만은 도하 언론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론 환경이 부정과
부패의 뿌리가 됐다는 것은 박정희 유신 18년, 유신 자체가 18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박정희 독재 18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저도 목이 아픕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길이의 마로기상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조합원 가입이 결국은 정말 진정한 언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겁니다. 지금은 좀 시원찮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변함없이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을 보니까 남재준만 물러나면 그냥 되는 거냐. 남재준이 물러나더라도 남재준보다도 더한 인물들이 올 건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뭐 그런 불만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한다면은 그걸 끝나는 거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분들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것도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남재준을 물러나게 하고 만약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말하자면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뭐 이명박이 가짜로 반성했다고 해놓고 그 이후 자행했던 그런 짓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권 언론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좀 더 중장기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바로 원세훈과 김용판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던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정인 선서를 안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야당이 사실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한 것을 참 유감이었는데요. 당연히 거짓말을 했죠. 이제 법정에서도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가려내야 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원세훈과 김용판의 뻔뻔한 거짓말 법정에서 가려내야 하는 사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3일과 26일 각각 열렸다. 원 전 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쪽이 그간 정치 중립을 강조한 사례로 내세운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사실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라는 취지였다며 발언 전체를 공개하는 등 정치 관여, 선거 개입 행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는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 재판을 통해 국정원의 잘못된 행적을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됨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공개 재판, 공판이죠. 이미 첫 공판에서 남재준이 아니라 원세훈과 김용판의 뻔뻔한 거짓말이 일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잘못된 행적을 국민들이 사실 알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이 공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박근혜 정권이 숨기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이겠지만은 그러한 진실이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상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려 들겠죠. 하지만 지상파에도 기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까지는 꾹꾹 참고 넘겼을 것입니다만은 지난번 국정원 심리전단인가요? 그게 그것과 관련된 조직도가 KBS의 보도를 통해 나왔듯이 아무리 박근혜를 실드치기 위한 지금 KBS, MBC의 간부들이 그렇게 노심초사 노력을 해도 그 진실을 100%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 야당과 좌파의 발목 잡기에 대처하라는 원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활동을 벌이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까지 원전 원장에게 올렸다고 주장했다.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어 매일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윗선에 보고하면 원장에까지 보고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 원장이 회의 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종북이란 논리로 선거 개입을 합리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 정치마저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요. 신종 메카시즘이 아닐 수 없다. 부서장 회의에서 판사에게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며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 운운한 대목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힙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4개월이 지나 사건을 송치하는 바람에 심리전단 활동의 로그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난데다가 심리전단의 명단과 아이디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선거법 시효 즉 6개월이 남은 빙산의 일각만 기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데도 댓글이 73개에 불과하다 하라면서 그야말로 이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주장하는 수구 언론들의 보도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전 청장이죠. 역시 수사부장이 한때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의심스러운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도 김하영 씨와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해서 중간 수사 발표문에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라는 절묘한 표현을 동원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듯이 국정원과 경찰의 이 사건 관련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가운데 상당수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 자신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민간인 이아무개 씨에 대해서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김하영 씨의 증언도 바로 거짓말의 대표입니다. 배후 규명과 함께 드러난 위정을 엄히 처벌할 방도를 아울러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위정으로 드러나면요 국회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과 권력을 믿고 거짓말을 한 그런 사람들은 법의 철퇴를 맞아야 되는 거죠. 민주당 바로 이 점을 명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라디오 비평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전히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